어려서는 내가 그냥 좀 털털하고 조금 자주 깜빡거리고 주위가 좀 산만해도 그냥 애들이니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좀 지나갔던 적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사회에서는 나는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거 나 성인 ADHD 아니야? 혹시 이런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오늘은 성인 ADHD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특히 남자아이들은요, 어려서 그냥 활발하고 장난기 많고 개구장이고 이런 것들이 성격이 밝고 친구들 사이에서 리드하려고 하고 창의적이고 발표 잘하고 막 활동력 있고 막 이러니까 당연히 뭐 산만할 수도 있고 뭐 해야 될 일 잘 안 하고 준비물 자꾸만 빠뜨리고 숙제도 안 해가고 이래도 그냥 남자이러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특히 ADD라고 하는데요,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이것의 약자인데요. 여기에서 ADD란 하이퍼액티비티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여자아이들한테 많은데 이 과잉 행동이 빠진 것을 ADD라고 하는데 조용한 ADHD라고 해요. 이거는 여자아이들한테서 많이 발견이 돼요. 어렸을 적에는 그러려니 지나가고 남자애라서 그래도 공부도 잘하고 특히 그런 아이들, 친구 관계도 괜찮고 이런 아이들, 또는 여자아이들 중에서 이렇게 ADD 아이들은 그냥 지나가요. 내가 ADHD구나 라고 하는 심각한 고민이나 문제 없이 그냥 좀 몇 구징 듣지만 그래도 그냥 괜찮아 라고 하면서 지나가는데, 문제는 성인이 돼서입니다. 성인이 돼서는 이렇게 꾸준하게 내가 하기 싫어도 집중해서 끈기 있게 일을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많은 복잡한 일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학교에서의 학창시절과는 다르게 굉장히 멀티적이고 다양한 어떤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생기고, 이런 상황에서의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뭔가 여러 가지 것들을 챙겨가면서 계획적으로 일을 해야만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상사들한테 자꾸만 지적을 받고 이래서 자꾸만 내가 머리가 나쁜가? 내가 혹시 성인 ADHD 아니야? 이렇게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성인 ADHD는 어떤가? 내가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 잘 보세요. 다음에 자가진단 항목을 체크해 보시고 12개 이상 된다면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일을 순차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두 번째,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오래 걸린다. 3. 한 번에 여러 일을 시작하지만 끝마치기가 어렵다. 4. 독서나 대화 시 쉽게 집중력이 떨어진다. 5. 어떤 일에 과도하게 집중하게 된다. 6. 세심한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 7. 다른 사람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다 보니 자꾸만 실수를 잊어버리게 된다. 8. 조심성이 없어 실수를 많이 한다. 9. 계속해서 집중해야 하는 작업은 하기 싫다. 10. 지루함을 견디지 못한다. 11. 불필요한 걱정을 많이 한다. 12.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행동한다. 13. 상대방 말이 끝나기 전에 대답한다. 14. 차례를 기다릴 때 초조하고 지루하다. 15. 과속, 음주운전을 자주 한다. 16. 남들보다 말이 많다. 17. 몸을 가만두지 못한다. 18. 술, 담배, 게임, 쇼핑 등 깊이 빠지는 경향성이 있다. 19. 가족 중 우울증, 약물 남용, 충동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다. 20. 돈을 충동적으로 사용한다. 21. 가끔 창의적이고 직관적이며 똑똑하게 보인다.
22.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을 바로 말한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내가 몇 개나 나왔나요? 네. 혹시 내가 12개 이상이 나왔다면 진지하게 우리 엄마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 성인 ADHD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불안장애와 굉장히 비슷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뿌리가 다릅니다. 성인 ADHD는 생물학적인 요인이 크고요. 불안장애는 그냥 환경적인 영향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예요. 즉, 성인 ADHD가 됐다라는 건 ADHD가 쭉 있다가 성인 ADHD까지 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ADHD는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적으로 그런 어떤 충동 조절을 하거나 감정 조절을 하거나 집중력을 요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뇌 기능 또는 어떤 성장 호르몬의 불균형에 의해서 발생되는 게 ADHD예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는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언어화되고 몸을 자기가 가눌 수 있는 3세부터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3세부터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전에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 어떤 것들이 보여졌냐? 왜냐하면 초등학교 입학하는 시기 이후부터는요, 그 전에 있었던 정서적 환경에 의해서 불안장애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안에도 좀 손톱을 물어뜯는다든지 가만히 있지 못한다든지 이런 행동이 좀 생기게 되고 주의가 집중이 잘 안 되고 충동적이고 이거 얼핏 들으면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불안장애가 거의 6, 7세 이후에는 나타나기 때문에 이때는 그 증상만 보고서는 이게 ADHD인지 불안장애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런 후천적인 영향을 받기 전에인 3세에서 6세 사이는요, 요때가 이제 그런 증상들을 보였을 때 순수하게 이게 ADHD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예요. 전체 인구의 6%가 ADHD로 태어난대요. 그런데 이 중에서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 즉 성인이 된 이후로는 그 6%의 절반이 자연 치유가 돼요. 성인이 되면 대체적으로 이 ADHD가 있다 하더라도 그 증상이 완화되고 치유가 돼서 성인 생활을 할 때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이 중에 그 남은 반 3%는 여전히 남아서 성인 ADHD로 남는다는 얘기예요. 특히 과잉행동 같은 경우에는 드러나잖아요. 학교에서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막 돌아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혼나게 되거든요. 많이 혼나게 되면 지적을 받고 또는 많이 맞고 막 이러면서 정서적으로 ADHD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 우울증이나 추가적인 강박증 이런 것들이 막 붙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자꾸만 부주의해서 많이 혼나고 산만해서 뭘 빠뜨리고 실수를 자꾸만 해요. 그러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내가 실수하지 말아야지, 내가 꼼꼼하게 해야지 하면서 강박적으로 막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추가적으로 강박증이 생기고 추가적으로 불안장애가 생기고 너무나 자주 혼나다 보니 나는 안 되나 보다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울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ADHD는요 꼭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를 병행하셔야 되는데요. 이 ADHD는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과잉행동, 충동성, 부주의. 이 세 가지 중에서 성인 ADHD의 가장 큰 게 부주의예요. 과잉행동과 충동성은 어려서부터 많이 혼나고 자기로 스스로 노력하고 그게 뭐 불안장애 등 강박증으로 인해서 또 조절하고 하면서 자꾸만 조절하는 능력이 좀 생기거든요. 그런데 부주의는 이게 드러나지 않는 내면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와 좀 다른 특징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표현되기 때문에 외현적인 일이라고 한다면 부주의는 내적인 거예요. 그래서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잘 드러나지 않다 보니 사실은 내가 부주의하다는 것도 잘 모를 수 있어요. 특히 머리가 좋은 ADHD가 있거든요. 이 지능이 좋은 ADHD 아동들은 부주의와 충동성을 이 멀티태스크가 가능한 것으로 많이 커버를 해요. 그래서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인 ADHD들은 아동기의 ADHD와 다르게 가장 큰 특징이 부주의입니다. 그러면 부주의란 무엇인가 좀 고민해 볼 시간이죠. 부주의는요,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무의식적인 행동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잘 몰라요. 그냥 알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많고 들었다고 생각하는 것도 많고 잘 집중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인 ADHD들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약물로는요, 이 두 가지 외현화되는 것들은 오히려 속된 말로 약발이 좀 잘 받는데요. 이거는 조금 달라요. 약물 치료로도 병행을 하면 좋지만 약물 치료로만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ADHD 약이 약간 어떤 분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많이 돼요. 그래서 꼭 아셔야 되는 게 ADHD의 치료에는요, 명상, 알아차림을 높이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꼭 필수적으로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즉, 무의식적인 행동이 의식적인 행동으로 많이 전환이 돼서 주의를 기울이고 알아차림을 높이고 선택하는 어떤 그 순간순간에 깨어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되면 이 부주의가 보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성인 ADHD가 좀 의심이 된다, 너무 부주의한 게 너무 많다라고 한다면 이 마음 챙김 명상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감정들,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행동들,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자꾸만 의식화해서 옮겨 놓으시고요. 이것들을 자꾸만 조절하고 통제하는 훈련을 자꾸만 오랜 시간을 거쳐서 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은 잘 어렵습니다. 프리다이빙이든 요가든 처음에는 이론적으로 알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잘하려면 반복 훈련을 통해서 가능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에는 마음챙김 명상이나 요가, 그리고 감정일기를 쓰는 것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나의 생각과 행동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자꾸만 선택하고, 이런 훈련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요, 제가 과거 영상에서 찍어 놓은 자료들이 많으니까 이걸 통해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행복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